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09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굉장히 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이제 빨리 주식을 사지 않으면 조급해질 수 있는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러한 장세일 때 항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로 어떤 투자로 삼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IT, 뭐 반도체 같은 주식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면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관련된 업종이죠. 거기에다가 언택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장성이 큰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투자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뭐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보통은 뭐 이러한 장세에 어떤 매매 방법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트레이더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는 컴퓨터를 6대 모니터를 놔두고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주식을 매매하고 하루 종일 정말 주식을 매매하고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주식 자체의 트레이더 자체가 업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트레이더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수익보다는 어떤 이제 골병이 든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큰 돈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더를 하면 굉장히 힘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익은커녕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채널을 보시면 제가 거의 뭐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계속 사라고 하죠, 주식을.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도 사세요, 네이버도 사세요, 현대차도 사세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지금 어떤 중심적인 업종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주식 시장인데 우리의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장과 뭐 물건을 사는 큰 이제 재래시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거에서 이제 소외가 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되죠.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제철 과일이 있을 거고 제철 음식이 있을 거고, 뭐 계절마다 들어오는 또 수산물 시장에도 보면 뭐 전어가 맛있을 때도 있고 대게가 맛있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IT, 스마트폰과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거기에다가 이제 언택트, 비대면 사회죠. 그렇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오 같은 이런 업종, 네 가지 업종을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고 위험 관리를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성장성이 크죠. 왜냐하면 10억대 지금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수익률이나 매출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러한 매출과 수익성이 당장 이제 눈앞에 생기는 것보다는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심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엄청 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의 지금 1 등주죠. 테슬라의 어떤 매출의 어떤 작은 변동에 의해서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심이 높은 주식은 위험이 높다. 기대심이 높은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이 충분히 높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기대심도 높지만 지금 충분히 1 년에 영업이익이 뭐 30조 이상 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비율을 적절히 본인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아 나는 좀 위험한 게 싫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고요.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네이버 많이 사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LG전자라든지 LG화학 주식을 많이 사면 되겠죠. 뭐 아니면은 '나는 정말 더 화끈한 걸 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이오에다가 이렇게 주식을 사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의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장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시중에 자금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좀 더 이제 진득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빚을 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손절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왜냐하면 이거를 물타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뭐 신용대출을 내서 1억을 내서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손절매를 무조건 해 버려야 되는 뭐 그런 위험 관리 측면에서 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자가 진득하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치 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배당을 주는데 굉장히 뭐 산업 자체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덜하죠. 왜냐하면 자금을 투입했을 때 뭔가 핫해야지만이 주식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언택트를 최근에 예를 들면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몰아주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뭐 이제 빅히트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합자를 하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페이지를 만들고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랄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뭔가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상황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뭐 한 뭐 1,000억 이나 뭐 3,000억 이나 5,000억 정도 되는 어떤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충분히 어떤 다른 투자자들도 같이 공격적으로 가세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얼마든지 지금 투자를 해도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만만하고 그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만만한 게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뭐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머스크를 믿고 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뭔가 또 화끈한 걸 보여주겠지.'라고 보통 일반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보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위험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백신이라든지 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내가 사면 먼저 사면 따라붙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 있다고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유동성 우리가 파티라고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머니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면 투자가 조금 더 이제 쉽고 단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동성 파티가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순간 전부 다 끝장이 날 건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제일 핵심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어떤 우리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다가 경제 자체가 거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식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유동성에서 어떤 이제 이런 거죠. 막 너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5천억이라든지 1조를 움직이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금을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상황이죠. 오늘 언택트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코로나 지금 19로 인해서 뭐 지금 전 세계 거의 테러를 당한 수준인데 이러한 산업에서 지금 언택트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상황이죠. 그래도 언택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러니까 기업으로 인해서 쇼핑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제 연락도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 증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굉장히 인기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네이버와 카카오 자체가 충분히 어떤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 지금 절호의 찬스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아마 엄청나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들 아실 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이 높지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또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이제 포트폴리오로 추가적으로 분할 매매로 계속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떤 식으로든지 비즈니스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